여러분, 요즘 스테이블 코인 진짜 핫한 거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진짜로 이걸 디지털 달러 패권의 무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스테이블 코인의 스테이블, 즉 안정적이라는 말. 과연 이 안정성은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요? 안정성이 없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부루마블 게임머니랑 다를 게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핵심 이유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코인을 팔고 싶을 때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들고 있는 이 코인 믿고 팔 수 있나? 이게 핵심이죠. 결국 담보, 바로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스테이블 코인은 언제든 미국 달러로 교환 가능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코인이 미국 달러에 담보되어 있다 혹은 달러에 패그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 스테이블 코인들은 달러에만 묶여 있지 않습니다. 금, 심지어 암호화폐 등 정말 다양한 것들에 패그되어 있죠. 그럼 지금부터 알아두면 쓸데 있는 5가지 스테이블 코인 담보 방식과 그리고 이게 디지털 패권 전쟁이 한창인 지금 왜 중요한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바로 법정화폐 담보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화폐는 미국 달러, 한국 원화, 일본 엔화 이런 실제 국가 화폐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코인 한 개는 1달러라고 약속하고 그만큼의 달러를 실제로 은행 계좌나 국채 등에 보관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USDT와 USDC가 있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아도 1코인은 1달러라는 약속이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실제 달러가 있으니까요. 만약 시장에서 코인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싸게 사서 발행사에 가져가 1달러로 바꿔버립니다. 반대로 1달러보다 비싸면 발행사가 새 코인을 만들어 1달러에 팔아서 가격을 다시 낮춥니다. 이걸 차익거래, 아비트리지라고 하고 이 과정을 통해 가격은 자연스럽게 다시 1달러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너희들 진짜로 약속한 만큼 달러 다 갖고 있는 거 맞아?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서클의 USDC는 외부 감사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면서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테더의 USDT는 예전에 우리 100% 담보 있어 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벌금까지 맞았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면 그만큼 달러 담보 자산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담보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대부분 사용자에게 안 돌려줍니다. 이 이자는 전부 발행사 이익으로 갑니다. 즉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쓸수록 발행사는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조용히 챙기는 구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금담보형입니다. 대표적으로 팍스골드, 테더골드 같은 코인이 있죠. 이 코인들은 각각 실제 금 1온스에 연동됩니다. 금이라는 물리적인 자산에 묶여 있어서 심리적으로 뭔가 더 든든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으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금을 보관해야 하고 보험도 들어야 하고 물류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금은 절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금도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꽤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값도 크게 요동쳤던 거 기억하시죠? 세 번째는 암호화폐 담보형, 대표적으로 다이가 있습니다. 이건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가격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보통 과잉 담보 방식을 씁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면 150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을 담보로 넣어야 합니다. 만약 담보 가치가 급락하면 자동 청산 시스템이 발동돼서 담보를 강제 매각해버리죠. 이 시스템 덕분에 패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시장 폭락되는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패깅이 깨질 위험도 큽니다. 실제로 2023년 다이가 잠시 달러 패그를 잃었던 적이 있었죠. 이 방식은 탈중앙화라는 매력을 갖고 있지만 위기 상황에선 빠른 개입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알고리즘형입니다. 앞선 방식들과 달리 이 방식은 담보가 아예 없습니다. 즉 어떤 실물 자산에도 묶여있지 않다는 뜻이죠. 오직 개발 코드, 즉 알고리즘만으로 가격을 유지하려는 모델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수요가 늘면 코인을 더 찍어내고 수요가 줄면 코인을 소각하는 방식. 이론적으로는 정말 스마트하고 듣기만 하면 와, 완전 미래형 금융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바로 테라 USD입니다. 2022년에 이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가격이 순식간에 붕괴됐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했고 수십조 원의 가치가 증발했죠. 하룻밤 사이에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의 금지되거나 강력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100% 시장 신뢰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최근 등장한 새로운 시도, 바로 혼합형 모델과 바스켓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FRAX는 암호화폐 담보와 알고리즘 방식을 섞었습니다. 또 IMF의 SDR처럼 여러 국가 통화를 한꺼번에 담보로 삼는 모델도 연구되고 있죠. 장점은 다양한 자산을 섞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운영이 복잡하고 규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 실시간으로 여러 자산 가격을 정확히 트래킹해야 해서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담보 방식이 이거다 저거다 해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국가 간 패권 경쟁이라는 숨겨진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달러도 안 될 때부터 무조건 사라라고 외쳤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맥스 카이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같은 나라들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금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맞설 것이고 이미 두 나라가 보유한 금만 해도 5만 톤 이상일 겁니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양보다 훨씬 많죠. 즉,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항하는 새로운 도구로 금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전 세계에 달러를 퍼뜨리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여기에 맞서는 금 보유국들의 움직임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더는 2024년 6월 금 연동 토큰 XAUT를 담보로 한 새로운 금 연동 스테이블 코인 얼로이를 출시했습니다. 포인츠빌의 설립자이자 전 바네크 임원이었던 가보르 그루바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테더 골드는 1971년 이전 달러가 금과 직접 교환되던 시절의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미국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씁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고 글로벌 금융 패권을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3월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담에서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의 최우선 정책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죠. 연방준비제도 이사인 크리스토퍼 윌러 역시 같은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니어스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서명하며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쪽은 디지털 달러 제국을 만들려 하고 다른 한쪽은 디지털 금 본위제를 꺼내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담보 방식의 차이를 넘어 법정 화폐 담보 대 금 담보 구도가 전 세계 금융 질서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패권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법정 화폐 담보형은 전통 금융과 가장 가깝고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중앙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금 담보형은 물리적 자산 기반이지만 관리 비용과 금 가격 변동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담보형은 탈중앙성을 지향하지만 극단적 상황에 취약합니다. 알고리즘형은 이상적이지만 신뢰 붕괴 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혼합형과 바스켓형은 혁신적이지만 복잡성과 규제 리스크가 크죠. 결국 안정성은 공짜가 아닙니다. 복잡한 설계와 무엇보다 끊임없는 신뢰 유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